자, 박수 한번 치고. 정말 저희 모모 이 채널에 그리고 K-POP 가사도움의 많은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시즌2로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근황은 어때요? 저는 드라마를 열심히 찍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예, 슬픈 드라마입니까?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좋아합니다, 제가. 26일 날 네. 월화 드라마거든요. 제가 꼭 본방사수 할게요. 정말로. 월화 드라마 카이로스. 네. 형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집에 있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필리핀에서 왔기 때문에 와이프가 음식 만드는 게 취미예요. 예. 형 얼굴에 좀 살이 좀 오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주 죽겠어요, 먹느라고. 자, 그러면은 형수님 밥 한 번 얻어먹으러 좀 가도 되나요? 한번 딱 일살이니까. 예, 예. 자, 오늘의 노래 또 한번 만나봐야죠. 오늘 시즌2의 첫 곡이자 9번째 에피소드의 노래를, 음악을 만나게 될 텐데 PD님, 어떤 음악인가요?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있었던가? 떠올려 보려 하지만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 오늘도 똑같이 흘러가.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 울면 나아질까?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텅 빈 생각 없는 허수아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why? I became a zombie. 난 또 걸어 정처 없이 내일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 근데 가사가 정말 딱 뭔가 걸리는 게 있네요. 웬만한 어른보다 나은. 그러니까요. 네. 가사가 너무 네. 직설적이지만 굉장히 슬픈 지금 가사거든요. 맞아요. 개개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공허함 같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고립에 관한 어떤, 이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제 스타일링 느낌도 비슷하고. 근데 이분들의 음악이 저희 에피소드에 나왔던 음악들 중에는 형님과 가장 좀 친근할 수 있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맞춰야 되는구나. 예.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사에서. 그건 모르죠. 외울 수가 없는데. 그 영어 부분만 한 번만 다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영어 부분만 읽어주세요. 예.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너무 길다. 될 때까지. 그럼 제가 여기서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좀비. 정답.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텅 빈 생각 없는 허수아비. 데이식스라는 그룹의 노래입니다. 데이식스요? 데이식스. 데이식스? 네, JYP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밴드, 아이돌 밴드예요. JYP. 네, JYP 아이돌 밴드. 네, 밴드예요? 밴드예요. 오, 이야. 밴드입니다. 사실 제가 윈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이 데뷔하기 전에 JYP 연습생 친구들과 저희 YG 연습생 친구들이 잠깐 이렇게 격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슈퍼스타들끼리 또 모여서 통합 사이트를 비슷하게. 뭐 그런 거죠, 약간. 그때도 이제 데이식스 멤버분들 중에 몇 분 정도가 그때 같이 이렇게 배틀을 했던 경험도 있고 추억이 조금 있는. 데이식스라고 그랬죠? 그럼 네, 이름이? 데이식스. 네, 네. 데이식스. 정확히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가사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런 스타일의 가사를 좀 특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너무 꼬아서 표현하지 않고 네. 딱딱 쉽게 그냥 바로 들리면서 바로 그게 이입이 되는데 그 자체로 너무 글이 아름다운 그런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실력이죠. 못 알아들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콕콕 이렇게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난폭하다면 네. 아름답지 않죠. 근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이 가사도 우리 멤버분들이 쓰신 거죠? 영케이 네, 씨랑 영케이 씨랑 원필 원필 씨가 썼는데 그 들국화에 제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명곡이죠. 그 가사의 첫 줄이 제발 그만해 또 나는 너의 인형이 아니지.
알지 않니? 너도 알지 않니? 뭐 그런 느낌이 들어. 아 근데 그 노래 진짜 확 이렇게 막 소름이 쫙 돋는 느낌이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있었던가 떠올려보려 하지만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 오늘도 똑같이 흘러가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 울면 나질까 Yeah, we live a life 낮과 밤을 반복하면서 Yeah, we live a life 뭔가 바꾸려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없어 보여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텅 빈 생각 없는 어수와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I became a zombie 난 또 가라 정처 없이 내일도 들을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 어떠세요, 형님? 밴드 완전 대선배님으로서. 나는 굉장히 그 시원한 무슨 사탕 먹는 듯한 박하사탕 같은 네. 멜로디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느낌이 네. 슬퍼서 죽겠다가 아니잖아. 아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뭔가 이겨내려는 에너지가 네. 느껴지셨다는 거죠.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음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나아간다면 이런 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꿈꾸면서 했던 그런 어떤 결정체 같은 그런 분들이어서 이분들의 음악 낼 때마다 저는 항상 좀 찾아서 듣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더 응원하고 있고 밴드답네요. 네. 비디오 네. 무슨 골방 같은 데 갇혀 있잖아요. 네. 고거에 저런 방에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없고 조그만 침대가 하나 있고 그냥 방에 딱 방이 알죠? 뭐 네네네, 또 어떤 제일 건지. 유명한 그림. 네, 생각이 딱 나는 것 같은데. 고거가 고독했잖아요. 네, 고독했죠. 네. 고거가 10대라면 지금 2020년대에 네. 저런 가사를 쓰지 않을까. 되게 뭔가 판타지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가 10대라면 뭐 그런 상상을 2020년대. 그 형이 정말 가슴 아픈 형이 그 형이요. 곡이 좀비니까 네. 뭐 좀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자면 좀비 네, 서인도제도 IT 섬에 부두교 흑마술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정착하게 된 것은 1968년도에 나온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의 밤이라는 영화에서 그 캐릭터가 확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형님? 저는 좀비 영화를 안 좋아해요. 이런 그 많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게 좀비 아니라- 영화를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밤 되면 좀 무서워요. 그게 근데 저는 오히려 뭐 호러물이나 뭔가 고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는 못 보는 반면에 오히려 좀비 영화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워킹 데드도 다 챙겨보고 좀 자랑스러운 좀 킹덤이라는 또 좀비 드라마 28일 후 월드워 Z부터 해서 되게 좀비 영화 많이 본 것 같아요. 공포물의 대세라고 할 정도로 인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좀비물이 이렇게 인기일까요? 그러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좀비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하고 일상을 보내고 오늘 어제가 오늘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비와 또 다를 게 없는 약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제가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어떤 좀 탈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대리만족. 네, 대리만족.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박진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좀 그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약간 그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보면은 마음이 졸여지잖아요. 뭔가 잡힐 것 같고 막 물릴 것 같고 네. 극한의 좀 감정을 느끼기가 평상시에는 힘드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감정의 해소가 아닐런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이 가사 속에서 나한테 이상한 걸 배웠네. 마지막에 모르겠네요로 끝나네. 이 가사 속을 통해서 참 배운 것 중에 하나죠. 제가.
5명이 다 보컬이기도 하거든요. 다 노래를. 다 노래를 해요. 가장 바람직한 밴드상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밴드상 들으셨죠? 가장 바람직한 밴드상이라고. 근데 그런 스타일이 퀸이고 아 그렇죠. 올 코러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멤버들은 노래를 못해. 밴드 얘기만 나오면 넋두리를 하게 되네. 밴드시니까. 예. 이 밴드를 접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확 느낌이 좋네요. 시즌 2의 딱 첫 회를 지금 밴드 음악과 또 함께하니까 형님 또 그런 의미에서 형님 제 밴드 후배 데이식스 분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좀 남겨주신다면. 데이식스 여러분 오늘 정말 음악 감동적이었고요. 저희가 밴드를 지금 35년째 하고 있는데 데이식스도 어떤 길을 밟아서 데이식스의 후배 밴드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지금도 좋지만 더 발전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분 오버데이입니다. 가사동에서 저희 노래를 이렇게 네. 틀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가 진심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김태원 선배님이 또 저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네. 해주셨다고 해요. 너무 좋게.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면서 선배님이라는 그렇지. 근데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짧게 좀비 곡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좀비는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시작된 곡입니다. 매일 이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수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공허함에서 이런 좀비라는 모티브를 찾아서 곡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살면서 좀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달지. 공허하지 않으면 정지한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공허하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해요. 음악적으로. 밝은 음악을 쓰는 친구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 역할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색을 하지 않는다거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할 건 여기까지구나 하는 공포가 와요. 그렇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보면 김태원은 거진다가 공허했다가 맞죠. 저도 형님이랑 좀 비슷한 게요. 정말 순수하게 고독을 좀 느껴야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뭐 음악적 사색이라던가 그런 공허가 진짜 있지 않으면 뭔가 나의 음악적 성장은 여기서 멈춰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는 그냥 나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거예요. 정말 모순적인데 그런 시간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억지로라도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안 나가려고 하고 거기서 책을 읽는다던가 뭐 작업을 한다던가. 아주 바람직하고 작가로서는 탁월한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 이 시국에 이제 우울함이나 약간 침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명쾌한 답이 없죠. 그동안 해왔던 일이나 갖고 있던 것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형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는 음악가이기 전에 저는 사람이니까 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뭘 좋아하나 그냥 유행 따라가서 이런 걸 좋아해 저런 걸 좋아해 이렇게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좋아하는 거 말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질문들을 계속 저한테 제 자신한테 던졌단 말이에요. 너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제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얼마나 뭘 아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그런 기간으로 그렇겠지? 네. 근데 K-POP 분들이 아마 코로나의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으로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그나마 즐길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문화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뭐 음악이나 이런 문화들이 그 위로가 크게 다가가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시즌2 첫 회를 오늘 또 하신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형님. 무지 좋았어요. 저는
8회까지 했을 때는 뭘 배우다가 많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좀 더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저희 앞으로도 뭔가 가사 도우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위로의 말과 그리고 가사들을 깊게 파고들며 여러분들께 또 얘기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사 도우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2 첫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9번째 에피소드의 K-POP 가사 도우미 형님과 가사 도우미를 외치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OP 가사 도우미!